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전국에 이어 울산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4일 하루에만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울산에선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산발적인 감염세 속에 확진자 급등세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끌고 있습니다. 울산의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주 40%였지만 이번 주엔 80%까지 급등했습니다. 사실상 울산에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된 겁니다. 또 오미크론 특성이 전파 속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 지인이나 어떤 접촉자 감염이 많아져서 이번 주 내에 오미크론이 저희 우세종화가 되지 않을까, 울산시 내에서도. 여기에 재택치료가 늘어난 점이 확진자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격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자택에서 확진자와 함께 지내다 보니 가족 전체가 확진되는 경우가 늘어난 탓입니다. 현재 울산의 재택치료 비율은 오미크론 변이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확진자 증가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설 연휴까지 앞두면서 전문가들은 다음 달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의 1% 수준을 유지해온 울산의 경우 하루 200명까지 확진자가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급등할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전용 외래진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비대면으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하는 분들, 약간의 경증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델타 변이 이후 다시 한번 최대 고비를 맞은 울산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 지역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을 넘기며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울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148명으로 전날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만에 또 경신했습니다. 울산시 보건당국은 기존 집단 감염의 연쇄 감염과 함께 가족 간의 접촉 등으로 인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며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하루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코로나19 감염병 비상대응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2월 7일부터 구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한 뒤 양성자에 한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검사는 기존 문수경기장과 종합운동장 2곳과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추가해 3곳으로 운영합니다. 확진자 치료병상 129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2월부터는 노바백스 예방접종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 환자 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도 설치합니다. 또 산불 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교통상황실을 설치해 교통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울산 시민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의 지급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울산시는 지급 3주 차인 1월 24일 기준으로 102만 4,207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91.24%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의 지급 마감 기한은 1월 28일입니다. 울산시는 골목 상권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한 내에 반드시 수령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주요 인사들의 새해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2022. 오늘은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의 디지구 손성익 총재와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김임식 회장의 신년 인사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라이언스협회 3.5D 울산양산지구 총재 손성익 라이언입니다. 희망찬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올해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작년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라이언 여러분들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잠 나눔 봉사, 겨울 이불 나눔 봉사,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 감지기 설치,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 등 지금 돌이켜보면 알차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신 라이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라이언 여러분들과 함께 봉사의 대열에서 앞장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민년 새해에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집집마다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마음 깊이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시 건설협회를 맡고 있는 회장 김임식입니다. 2년 동안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 경제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건설 경기는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건설 경기는 더더욱 힘든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민년 올해에는 정부의 SOC 예산이 1조 5천억 원 증액되어 약 28조 원으로 최고의 금액으로 책정되었고 민간 건설공사 또한 활발히 움직여 많은 공사가 발주되리라 희망찬 기대를 해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도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건설인들도 시민의 곁으로 한 발짝 다가가 삶의 질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2022년 새해에는 마스크 없는 웃음 띤 얼굴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땅값 상승률은 2.32%를 기록해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경남, 경북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울산의 토지시장 회복세가 더딘 것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강세로 토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기준 울산의 토지 거래량은 1977필지로 전분기 대비 12.5%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어제 울산을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씨는 울주군 상북면 큰나무 놀이터에서 어린이 활동을 직접 지도하고 학부모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나무 놀이터는 폐교된 길천초 부지를 활용해서 어린이 체험시설로 재탄생시킨 사례입니다. 김혜경 씨는 큰나무 놀이터 같은 시설이 동네마다 생기면 좋겠다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많을 텐데요.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겨울 방학을 앞둔 6학년 학생 100여 명이 강사의 설명에 집중합니다. 강사로 나선 선생님은 현직 중학교 교사. 중학교 입학 전 겨울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설명부터 중학교 시간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중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중학교는 교과 선생님을 비롯해서 14명에서 15명 정도가 한 해에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진로 연계 준비의 중학교 첫봄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막연한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못 해주시는 범위 내에서는 알아서 잘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최대한 친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할 거예요. 선생님들도 바뀌고 하면 막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 들으니까 그나마 좀 뭐라 해야 되지? 괜찮아졌다 해야 되나? 살짝 안심이 돼요. 가이드북도 제작됐는데 현직에 있는 초등 6학년 담임교사와 중학교 선생님들이 협업해 제작했습니다. 중학교 생활은 초등학교와 달리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도움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중학교 되면. 그래서 학생들의 책임감이 가장 크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진로 연계 활동을 희망한 학교는 초등학교 6곳. 강북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대상 학교를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이연동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전체 유치원과 학교에 방역 자원봉사자를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자체 예산 53억 8,700만 원을 확보해 학교별로 1학기 방역 자원봉사자 1,800여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 수 500명 이하는 2명, 500명 초과 1,000명 미만은 4명, 1,000명 이상은 6명을 지원합니다. 방역 자원봉사자는 학교 등에서 발열 검사와 출입자 관리 지원, 학생 이용시설 방역 지원, 교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지도 등 학교 방역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어제 시의회 회의실에서 울산의 미래 디지털 행정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송호철 더존 비존 상무는 제조업과 AI, 빅데이터가 융합된 디지털 혁신 플랫폼을 울산시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부처와 함께 진행 중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와 9개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행정 편의적, 공급자 위주의 디지털 행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수요자 위주의 디지털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우수한 교통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교통 신기술의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기술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발주청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은 자동차와 열차, 항공, 선박 등의 교통수단과 관련해 신기술 개발과 적용이 활발해지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태화강역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남측에 진출입로를 신설했습니다. 태화강역 남측에 새로 조성된 진출입로가 개통됐으며 기존의 북측 진출입로는 출구 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남측 진출입로 진입을 위해 역 맞은편에 좌회전 차로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로를 이용해 태화강역을 경유하던 11개 시내버스 노선과 기존의 태화강역을 기점과 종점으로 사용하는 35개 노선 등 46개 노선이 조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50대 노동자가 또다시 작업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이곳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쯤 50대 노동자 오모 씨가 작업 도중 철판과 크레인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이하드 가공 소조립 공장 소속으로 사고 당시 혼자서 크레인으로 3톤짜리 철판을 쌓아두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크레인이 오작동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조는 1년 전에도 이번과 같이 크레인이 오작동을 일으킨 적이 있어 회사 측에 대책을 요구했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회사의 원가 절감 정책에 의한 희생양이다. 낙후된 시설에 대한 리모컨 오작동으로 인한 그런 중대재해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 이것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우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회사와 노조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특별 안전점검 기간 중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에도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울산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만 44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울산시가 관내 대형 주택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울산시는 구군과 건축안전센터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8일까지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주택건설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안전과 품질관리 계획서 적정 운영, 동절기, 골조공사 품질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광주 사고와 유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동절기 골조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중대재해 요인 발견 시 공사를 중지시킨 뒤에 안전조치 후 재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울어진 채 수년째 방치돼 온 동구의 한 다가구 주택 건물이 집안 복원 공사를 거쳐 정상화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8년 집안 침하 등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견돼 세입자가 모두 퇴거했지만 새 건물주를 찾지 못해 방치돼 왔습니다. 동구청은 그간 기운 건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새 주인을 찾은 이후에는 정밀 안전 진단과 함께 복원 공사를 유도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경찰청과 울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세광병원과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광병원은 병원 내 전담 응급입원 2개 병상을 운영하고 24시간 정신과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정과 재정적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과 원활한 응급 입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